자, 이렇게 시장은 출렁거리고 있고 실적 시즌도 이제 거의 막바지를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또 관심이 많으실 종목인데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장 출발하기 전에 네이버 실적이 공개가 됐고 컨퍼런스 콜이 있었는데 여기에 실적 좀 체크해보고 어떤 이야기가 나왔는지 네이버 주가는 왜 이렇게 안 가는지 이런 것들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 네이버가 실적을 발표를 했습니다. 일단은 작년 4분기의 실적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4분기 실적도 역시 좋았습니다. 매출이 한 3조 2천억 원 가까이 금방으로 나왔고요. 영업이익은 6,100억 원을 기록을 하면서 매출도 영업이익도 전년 동기 대비해서 10% 넘게 증가하는 수치를 보여줬습니다. 네이버의 실적이야 다들 아시잖아요. 안정적으로 꾸준하게 방어를 해준다라는 걸 알고 있고 그래도 10%대 증가를 했다라는 것도 어느 정도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매출단에서 세부적으로 이제 사업부별로 실적을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할 텐데요. 서치 플랫폼 같은 경우에는 그 전에 비슷한 수준이었습니다. 1조 조금 넘게 매출을 기록하면서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0.5% 소폭 줄어든 수치를 나타냈고 커머스 부분이 1조 540억 원, 거의 서치 플랫폼 광고와가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년 동기 대비해서 보시는 것처럼 36%나 매출이 많이 증가한 것이었거든요. 이러면서 지난 4분기 때 시장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확실히 이 쿠팡발 약제가 오히려 네이버에게는 어느 정도 좀 수혜가 된 것으로 보인다. 쿠팡에서 이탈한 소비자들이 네이버 쪽으로, 네이버 쇼핑 쪽으로 많이 유입된 것이다. 그런 수치들도 나오고 있잖아요. 실제로 가입자가 늘었다라는 수치들도 나왔는데 이게 어쨌든 매출에도 많이 반영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36%나 증가한 것이면 꽤나 높은 수치죠. 이러면서 결국에는 AI 접목을 하는 광고, 이런 매출과 커머스가 4분기에는 효자 역할을 하면서 네이버의 실적을 개선시켜주는 중요한 요인이 되었고요. 컨텐츠는 조금 부진했고 핀테크 같은 경우에 네이버페이 같은 경우에는 13% 역시 증가했습니다.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역시 커머스와 페이가 연동되면서 이게 조금 시너지를 낸 것이 아닌가 4분기에 이게 눈에 띄는 네이버의 실적의 포인트였습니다. 자, 이러면서 이 네이버는 이제 4분기 영업이익이 19%대까지 올라왔습니다. 영업이익률이 19.1%를 기록을 하면서 평균적으로 한 18%, 17에서 18%대 영업이익률을 기록했는데 이게 조금 더 올라가면서 개선되는 수치를 보여줬고요. 자, 4분기에는 이랬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작년을 한번 체크를 해볼까요? 작년의 실적을 보면 다음 페이지 보시면요. 작년의 전반적인 매출도 결국에는 사상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연간 매출이 12조 원을 돌파했습니다. 12조 350억 원, 12조를 살짝 넘어가면서 역시 매출도 연간 매출도 전년 동기 대 그 전에 비해서 10% 늘어난 수치를 보여줬고 영업이익도 2조 2천억 원대를 넘어가면서 11% 증가한 그런 영업이익을 보여줬습니다. 서치 플랫폼의 상승, 요 정도 5.6% 정도의 성장을 보였고요. 컨텐츠도 비슷한 수준인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에는 작년에 네이버의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커머스 쪽에서의 성장. 어쨌든 네이버 쇼핑을 개편을 했는데 이것이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쿠팡의 반사이익 효과가 역시 함께 시너지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연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커머스 부분이 26% 증가한 매출을 기록했고 컨텐츠 쪽, 핀테크 쪽도 12%가 증가했는데 네이버페이 요즘 많이 쓰시죠? 많이 쓰잖아요. 저도 쓰고 있는데 이게 쌓아주는 네이버 포인트가 쏠쏠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고객들, 사용자들을 유치하고 있고 거기에 플러스 부가적으로 주어지는 서비스들, 넷플릭스라든지 관련된 이런 서비스들과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유입이 좀 많이 되면서 쇼핑과 핀테크 네이버페이가 접목되는 시너지를 어느 정도는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컨퍼런스 콜에서 최소영 대표가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는데
배당을 좀 더 많이 늘리겠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한 주당 2,630원의 배당 배정을 하면서 총 한 4천억 원 가까이 현금 지급, 배당 지급을 할 것이다라고 하면서 4월 중에 배당이 지급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주 친화적인 정책도 추진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외에 또 어떤 컨퍼런스 콜에서 이야기가 나왔는지 다음 페이지를 좀 보면서 확인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결국엔 네이버는 올해에도 AI 그리고 커머스에 집중을 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컨퍼런스 콜에서 집중적으로 나왔습니다. 일단은 이 AI 관련해서 국가대표 AI 선발하는 과정에서 네이버가 탈락했잖아요. 네이버의 AI가. 이거에 대해서 역시 언급이 있었습니다. 많은 시장에서 궁금증들이 있었는데 최재형 대표가 국가대표 AI 탈락한 거 우리가 기술력이 안 좋아서 그런 게 아니다라는 그런 반박을 하면서 그리고 B2B 사업에도 영향이 없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일단은 뭐 시장을 안심시키는 얘기를 했지만 뭐 사실은 그 해명이 완벽하게 좀 받아들여지진 않습니다. 그냥 의례적으로 할 수 있는 수준의 코멘트 정도였기 때문에 뭐 네이버 기술력의 방증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뭐 다른 쪽으로 자체적인 AI 사업을 더 추진할 것이다라는 이야기는 했지만 시장에서는 완벽하게 납득이 되진 않았고요. 자, 그다음 AI 에이전트에 관련된 이야기를 했습니다. 지금 뭐 네이버 클로버 AI 관련해서 X가 뭐 진행이 되고 있지만 이제는 AI 에이전트를 조금 더 발전시키고 조금 더 침투 속도를 빠르게 가겠다라고 했는데 쇼핑과 AI 에이전트를 접목시킨 쇼핑 AI 에이전트를 이제 2월 말 이번 달부터 공개를 하고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쇼핑에도 AI를 적용을 하면서 관련해서 추천과 그리고 정보력을 모아서 AI 에이전트로 고객들에게 쇼핑을 제안하고 그것을 네이버페이로 연결시키고 하는 그런 일련의 과정들을 더 강화시키겠다라는 쇼핑 AI 에이전트 2월 말에 공개가 된다는데 어떤지를 한번 저희가 지켜봐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로봇에 대한 이야기도 살짝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하진 않았는데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해가지고 이제 로봇을 본격적으로 외부에 적용시키는 사업을 추진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이버가 엔비디아의 GPU를 받았잖아요. 6만 정 정도 받게 되죠. 차근차근 받을 것인데 그것을 활용해서 엔비디아 옴니버스 플랫폼을 활용한 로봇을 이제는 사업화 본격적으로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네이버 사옥에 뭐 가보셨던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현재 네이버 분당에 있는 판교에 있는 네이버 사옥 안에는 로봇들이 막 돌아다니고 있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내부적인 서비스나 내부적인 실험들은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제 이것을 실외 로봇 배송으로 한번 실현을 시켜보겠다라는 겁니다. 과연 네이버도 그러면 로봇과 관련된 이 모멘텀이 엮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은 좀 특별한 관심이 가는 대목의 컨퍼런스 콜 내용이었습니다. 과연 네이버도 로봇과 연결될 수 있을까요? 궁금한 상황이고요. 자, 마지막으로 그런데 시장에서는 너무나 아쉽습니다. 사실 실적 발표하고 컨퍼런스 콜에서 저희가 궁금한 건 사실 이거잖아요. 시청자 여러분들. 두나무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리고 스테이블 코인은 네이버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이게 궁금한 것인데 이것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뭐 이러니까 시장에서는 뭔가 빠진 팥 빠진 붕어빵 같은 그런 느낌이었고요. 뭐 그래도 다행이라고 해야 될까요? 뭐 긍정 회로를 돌려보면 네이버페이의 연간 결제액이 86조 원을 돌파했답니다. 계속해서 분기별로 지금 네이버페이의 사용량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면 네이버페이와 두나무를 어떻게 엮어서 사업을 보여줄 것인지 그리고 여기에 엮여서 더 스테이블 코인은 네이버가 어떻게 할 것인지 많은 주주들이 궁금해하는데 아직까지 답을 내지 못하고 있는 뭔가 힌트를 주지 못하고 있는 네이버 시청자분들은 아쉬워하시고 계십니다. 앞으로 네이버가 어떤 행보를 펼칠지 저희도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브리핑이었습니다.